안녕하십니까, 접수입니다. 오늘 또 저번에 이어서 이제 프로툴에 대한 레슨을 또 계속 연장을 좀 해보려고 또 찾아뵙게 되는데요. 저번에 했던 거는 이제 프로툴에 또 이제 뭐 드럼 찍는 거, 그리고 리듬 파트, 그리고 이제 가상악기를 통한 건반 연주라든지 베이스 이런 걸 연주를 통해서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보통 진행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리듬이라도 이제 그 리듬을 또 어떤 식으로 또 바리에이션 있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툴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씩 좀 재미있게 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한번 또 시작을 해보죠. 최근 했던 작업 중에 하나에서 저번에 작업했던 것들이죠. 저희 처음에 하면 로딩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여기 깜빡거리는 거 있죠. 여기서 보면 깜빡 이게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이 가상악기들이라는 것들도 이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좀 용량이 꽤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로딩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 깜빡하는 게 좀 느리게 있다가 나중에 이 정도 속도 땅 되면 거의 다 로딩이 다 됐다는 소리예요. 그때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좀 소리가 뭐야 이거 또 이래. DSLR 좀 이걸 좀 켰더니 이게 완전히 CPU를 많이 잡아먹네. 한번 해볼게요. 박스 끄고 여기는 뭐 그다음 채널이었고 이거는 피아노 소리. 베이스 같은 것도 여기다가 뭐 스트링 같은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여기다 악기에다가 이제 익스펜드 또 있을 거고 아니면 이번에 스트럭처 악기인데 이거는 좀 유료로 여기 이 악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번들 넣는 그 스트럭처 프리라는 이제 그 무료 어플이 들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좀 어느 그 페이를 좀 지불하면 이렇게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럼 이 안에 이제 거의 꽤 많은 그 용량의 악기들이 쭉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제 오케스트라 쪽에 스트링 쪽으로 한번 잠깐 해보죠. 뭐. 스트링 바이올린도 쭉 있을 거고. 이게 레가토 벨로시티 한번 해봅시다. 소리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한번 봅시다. 로딩이 좀 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좀 그냥 하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좀 여기다가 임팩트를 주고 싶은데 또 하나는 좋은 방법이 저번에 이제 요것들이고 이게 이제 리버브 쪽이고 이게 딜레이 쪽이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하고 싶으면 옵션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그대로 들어가면 똑같은 양의 똑같은 이펙트가 여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또 스트링이라고 일단 적어주고
이펙트도 좀 들어갔죠. 이게 어떤 계열이냐, 스몰. 이거는 좀 크게 한번 가봅시다. 피아노 좀 줄이고 그럼 리버브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2, 3, 4. F 2, 3, 4. 여기 보면은 중간에 좀 이해갔던 잘못된 코드. 이건 텐션은 상관없고요. 일단 그래서 한번 또 색깔이 좀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쁘게 저쪽으로. 얘는 빨갛게 그냥 더 빨갛게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여기다가 이제 프로트리 또 하나의 좋은 기능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뭐 페이더라든지 펜들의 어떤 그 패닝, 레프트 라이트 그걸 바꿀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페이드 같은 걸 좀 줘볼게요. 어디 보자. 이거는 앞뒤 쪽이니까 뭐 하는 거지 나중에. 클립 여기를 누르면은 이제 이게 그 리전 전체적으로 그 여기 화면에 있는 요것들 리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리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리전의 어떤 형태를 클립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되고 브로그로 바꾸면 뭐 이런 식으로 벽돌 모양으로 아예 그냥 이런 거고, 클립을 하면 약간의 데이터들 미디 데이터까지 다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트 하면 이렇게 완전히 피아노 노트처럼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는 게 있고, 이런 건 좀 별로 의미가 없죠. 어차피 미디 전체적으로 미디 에디트 창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죠. 따라 이런 거는 노트, 그다음 벨로시티는 뭐냐면 각 연주마다의 액센트의 그 얼마나 터치를 세게 눌렀느냐, 건반을 세게 눌렀느냐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표시해 주는 게 있고, 미디 볼륨, 미디 데이터에 대한 볼륨. 자, 근데 이제 이게 가상악기라는 거는 여기서 약 오디오 볼륨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에 대한 전체 오디오 볼륨, 여기다가 연필 같은 거를, 여기 연필 모양 있죠? 누르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는 스트링 소리가 나지 않았다가 갑자기 슥 올라오 소리가 페이드 인이 되죠. 처음부터 그냥 하면 바로 처음이 나는데, 이제 그 연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연필 종류도 직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이고 또 직선 딱 그러면 소리가 없다가 올라오죠. 여기서 확 줄였다가 올려볼게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쑥
해보죠 한번.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뭐 악기 트랙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쭉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다시 이제 클립 노트로 방법을 해놓으면 어차피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쪽에는 벨로시티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더 자기가 더 보고 싶은 데이터들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펼쳐서 볼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해서 오디오 볼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아까 했던 것들 닫으면 한꺼번에 다 없어지게 하고, 열면 벨로시티라든지 이 채널에 대한 모든 것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올려야 되겠다. 너무 쫙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플레이를 해보고, 여기다가 뉴 트랙을 해서 악기 하나 만들어 봅시다.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솔로를 좀 할 수 있게끔 솔로 악기 같은 거 아무거나 넣어봅시다. 뭘 넣어볼까? 이번엔 스트럭처 중에서 또 하나 골라가지고 어쿠스틱 기타 같은 거 하나, 어쿠스틱 드럼 퍼커션 있고, 그게 있을라나? 기타에 나일론, 뭐 베이직 뭘 해서 해봅시다. 됐죠? 소리가. 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리버브를 좀 넣어가지고 재미있게 쭉 해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플레이 해보면은 페이더가 올라오죠. 조절한 거예요. 자동으로 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이제 기타 솔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스트링이 좀 전체적으로 좀 크다는 느낌 들죠. 그러면 다시 뭐 여기 아까 오디오 볼륨 이걸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딱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그 커맨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6번 F6번이라고 그랬거든요. F에서 F 컴퓨터에서는. 그리고 요게 F7번, 요게 F8번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F7번 누르면 이렇게 되고 F8번 누르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를 아무거나 두 개 동시에 누르면 이게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쭉 올리다 보면 이 모양이었다가 이 위로 쭉 올리면 이상하게 이렇게 위에 딱 바뀌는 거 있죠. 이렇게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쭉 하면 내릴 수가 있어요. 얘도 좀 맞추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오버가 걸리니까 이게 좀 너무 작죠 소리가. 그럼 여기를 이게 밑에 있는 게 벨로시티인데 약간 좀 올려주면 더 세게. 또 다른 재미를 하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아까 클립에서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볼륨 트릭이 있고 어디 보자. 여기는 보면 이제 그 푸 컨트롤러에 대한 그 서스템 페달 같은 직접 조작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패닝 요거 두 개를 이게 좀 이걸 가지고 약간의 그 패닝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를 좀 장난짓을 한번 해볼게요. 서가목을 주고 하면 손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딱 한번 뽑읍시다. 이렇게 여기서 이게 지금 보니까 라이트 패닝이죠. 라이트 패닝을 이쪽으로 줘버리면 소리가 모두 왼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다가 다시 중간으로 오겠고 이렇게 되면 중립, 다시 또 중립,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재밌게 또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됐구나. 그래서 클릭해서 되고 여기도 클릭을 해놓고 이렇게 되고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좀 화면이 좀 작아졌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옵션 누르고 여기 누르면 이게 크기가 나와요. 라지로 하면 전체가 다 커지게 되고, 옵션 누른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스몰 하면 다 작아지고, 하나만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우스 대고 이렇게 하면 커지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 전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옵션 누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과는 그 Alt라는 게 있고, 옵션 마크죠. 옵션과 컨트롤을 동시에 누른 다음에 그 오른쪽 키보드에 보면은 그 사과 마크 그 위아래 화살표 표시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올리면 동시에 다 커지고 내리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단축키를 좀 자주 아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이쪽은 여기에 대한 표시된 것들을 보이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물론 소리는 다 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 나죠. 보이지만 않게끔 한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일 수 있게끔 되겠고,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베이스하고 키보드를 동시에 그 하나를 낮추고 올리면 얘도 같이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그룹핑을 묶어서 두 개를 이제 이거랑 두 개를 그룹을 묶어요. 그럼 하나 누른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또 같이 선택되죠. 하얀색으로.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뭐 이렇게 떠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이제 지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New 그룹,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법, 단축키로 이렇게 해서 커맨드 G, 사과 마크하고 G를 누르면 아까 또 똑같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렇게 되면 이 두 개 키보드 트랙하고 베이스 트랙을 묶겠다. 어떤 이름으로 묶겠느냐? 그러면 뭐 테스트 1으로 뭐 제가 하고 싶은데 이름 지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OK 누르면 이제 묶여요. 보면 하나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재밌는 게 좀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항상 또 중간중간에 세이브를 해주는 거, 커맨드 S 누르면 세이브 되고, 그걸 모르겠으면 여기를 이렇게 되면 돼요. 전체 게이지를 보시고, 이게 노란색 이게 지금 마스터 페이더거든요. 클립이 뜨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아까 스트링 했던 요것들을 그 페이더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차라리 그런 거 없애버리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오디오 볼륨 누른 상태에서 간 다음에 그냥 딜리트 하면 그 데이터가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그냥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 아까 이거는 이제 뭐 미디 이제
기타였었고, 요거를 좀 볼륨 좀 낮춰볼게요. 안 들리게 거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미디 기타 대신에 리얼 기타를 한번 연주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해서. 일단 지금 여기는 이제 리얼 기타를 이펙트도 한번 연결을 해서 해봅시다. 일단 그러면 이제 오디오 트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컨트롤을 하면 그래서 스테레오로 저 같은 거 소스를 스테레오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타가 지금 연결 제 이펙터가 지금 여기 있는 이펙터들이 지금 인풋 제 프로툴에 아날로그 3, 4번으로 인풋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걸 주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금 제 이펙트는 아예 이제 그 이펙트 자체에 지금 뭐 딜레이라는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다 빼버리고 일단 생으로 이렇게 일단 녹음을 해봅시다.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레코딩 버튼을 누르고 그래서 1, 2, 3, 4 자,
자, 일단 대충 여기 이제 백킹 트랙 이걸 다 빼버리고, 자, 일단 대충 그 이쪽에다가 백킹 트랙을 녹음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솔로 트랙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믹싱을 좀 해볼게요. 컴프레서를 좀 주고, 컴프레서는 저번에 제가 좀 예전에 그 프로툴 강의에 이제 컴프레서에 대한 원리와 이제 그런 걸 대충 어느 정도 이야기했고, EQ를 좀 만져볼게요. 화를 좀 살리고 대충. 보통 이제 메인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솔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약간 얘네들은 2kHz가 좀 거의 주인공이 되는 주파수 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도드라지게 해주고, 사투리 빼고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초보자들은 EQ 가지고 많은 걸 이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믹싱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컴프레서, 이 다이나믹 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컴프레서를 좀 가지고 많이 집에서 좀 이것저것 만져보고 좀 가지고 노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져야 믹싱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사운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좀 빨라지고요. 그리고 또 좀 믹싱 실력이 좀 늘립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자, 이 상태에서 믹싱 다운을 해보죠. 이제 믹싱 다운을 할 때,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여기 그 마스터 게인, 마스터 미터기, 항상 여기 에어존이라고 해서 연기비 안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이 정도 하면서 에어존을 꼭 있어줘야 나중에 믹싱할 때나 그 마스터링 같은 거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꽉 차서 이렇게 믹싱을 해서 그 마스터링 하는 곳에다 갖다 주면 마스터링 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마스터링이라는 게 일단 상품화 시킬 때 어느 정도 그 평균 레벨 값으로 전체적으로 게인을 올려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에어존들 있죠. 에어존들이 없으면 그 조금만 게인을 올려도 소리가 찢어지거나 디스토션이 걸려가지고 지저분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게인 값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좀 작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꼭 반드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마 오늘 했던 레슨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믹스다운을 시키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포맷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비트, 샘플레이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오늘은 믹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믹스 테스트 1.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해도 되고, 이거 끄면 실시간으로 내가 작업을 했던 거를 최종 결정 들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미스 정도 취소가 되고, 다시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오프라인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바로 쭉 이렇게 바운싱이 되죠. 이렇게 되면 하고, 그러면 아까 이제 작업했던 것 중에 이제 뮤직 폴더에, 레슨 폴더에
오디오 파일이라는 건 아까 처럼 이제 제가 기타를 녹음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폴더가 따로 생성됩니다. 바운스드 파일은 아까 믹싱했던 최종 결과물이고 믹스 테스트 1 여기는 최종 결과물이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CD를 굽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네, 이제 지금까지 프로툴 가지고 이제 미디하고 오디오 작업을 같이 하는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뭐 저번에 이제 미디 같은 것들이라든지 가상악기 쪽은 좀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믹싱할 때 이제 다이나믹 계열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하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에어존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마스터 게이지를 두는 이유가 그 에어존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를 마스터링하는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그걸 염두를 하면서 믹싱을 해야 된다는 거, 그 포인트를 꼭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오늘도 뭐 좀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여러분께서 또 카페에다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다 그런 거 있으면 자기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거 질문란에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제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좀 지루할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 어차피 공부한다는 게 좀 재미는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프로툴 같은 거는 이런 이런 툴들은 특별히 뭐 다른 방법 없이 많이 가지고 논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뭐 지루한 공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아주 재밌는 장난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좀 이것저것 혼자 만져보시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늘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집 홈 레코딩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뭐 기타라든지 뭐 베이스, 뭐 가상악기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믹싱이라는 거는 제일 어려운 게 좀 타악기 종류예요. 그래서 실제 리얼 드럼을 좀 녹음을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다이나믹 기를 어떤 식으로 줄 거냐, EQ는 어떤 식으로 줄 거냐가 좀 사실 어려운 건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레슨하는 거는 좀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소스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믹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문제냐면 이 믹싱이라는 어떤 부분만큼은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이렇게 솔직히 지금 이 카페에서 하는 이런 레슨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무료로 배포하기는 좀 애매한 것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들의 각자의 어떤 수십 년간의 쌓아온 내공들을 쉽게 풀기도 좀 그렇고, 또 그게 우리 스스로들의 어떤 실제 현직에서 뛰는 필드에서 뛰는 프로들의 어떤 쉽게 말하면 밥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여러분에게 오픈할 수 없다는 점들은 좀 여러분께서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여기서는 홈 레코딩에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수준에서는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해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질문들 좀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뭐 즐거운 계속 레슨 시간이 이어졌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프로툴 가지고 또 재밌게 이것저것 만져보는 그런 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